유체역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체라고 하면 기체라든지 액체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선 주로 액체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원리, 그다음 파스칼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마지막에 베르누이의 정리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알면 유체역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스칼의 원리는 뭐냐면,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밀폐된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그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전달된다. 이렇게 이게 풍선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이 풍선 안에 이렇게 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내가 요 A 포인트에 어떠한 압력을 갖다가 주어지면 내가 여기에다 주어진 이 압력은 이 유체 전체하고 이 벽까지 압력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파스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제키라고 하죠. 자동차를 갖다가 타이어 펑크 났을 때 타이어를 빼내기 위해서 차를 들어올릴 때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있는데 요게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파스칼의 원리가 되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유체가 비압축성, 압축되지 않는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압축성으로 어디를 누르면 이 누른 것이 어디론가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간다? 전체로 간다라는 게 파스칼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좁은 부분이 있고요. 여기 면적이 S1이고 여기 S2입니다. S2 위에 이렇게 커다란 자동차가 놓여 있다라고 한번 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S1에다가 힘을 갖다가 주어주는 거죠. F1이라는 힘을 갖다가 주어주면, 자, 면적이 있고 힘이 주어지면 압력이라는 것은 면적분의 힘이 되니까 S1분의 F1이라는 그 압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P1, 여기서 작용하는 걸 P1이라고 하면 이 모든 곳에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아까 물이 가득 찼으니까 이 위에 차가 있었는데 이 S2가 어떻게 되죠? 차를 갖다 이렇게 밀어올리는 힘이 작용하겠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F2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을 P2는 그러면 S2분의 F2가 되는데, 여기서 내가 누른 P1과 여기서 작용되는 P2가 뭐하다? 같다라는 게 파스칼의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P1이라는 건 A1분의 F1이 되고 A2분의 F2가 돼서 내가 자동차를 밀어올리기 위해서 가해주는 F는 F2의 A2분의 A1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 면적이 더 크죠? A2 면적이 더 크죠? A2 면적이 더 크니까 이게 1보다 작아지니까 F1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F1이 F2보다 어떻게 돼요? 작게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뭐 무게가 있고 있으면 내가 작은 힘을 주어도 자동차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파스칼의 원리를 갖다 이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유체 속의 물체는 무엇을 받는다? 부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체 안에 잠겨져 있는 물체는 부력을 받는데 그 부력의 크기가 유체 안에 잠긴 부분을 물이면 물, 유체가 그 안에 가득 들어갔을 때 그만큼 이 물의 무게만큼을 부력으로 받는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요 밑에 부분만큼 물에 잠겨지면 어떻게 된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물에 잠겨져 있는 이 부피 안에 무엇이 가득 찼을 때, 물이 가득 찼을 때 그 물의 무게만큼을 부력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옛날 아르키메데스 이렇게 했을 때 임금이 뭐라고 했어요? 임금이 금을 갖다가 주어줬어요. 그래서 금을 갖고서 왕관을 만들어라. 순수한 금을 갖고 왕관을 만들었는데 이 왕관이 내가 준 금을 갖다가 전부 다 사용했는지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이거를 갖다가 밝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봐라 했는데 금을 갖다 10kg을 갖다 주어졌으면 금의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니까 로가 어떻게 돼? 로는 부피분의 m이 되는 거죠. 무게가 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로가 일정하니까 무게가 그러니까 주어진 무게가 10kg라고 하면 V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로가 일정하니까 부피도 일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부피를 재면 되겠죠. 처음에 주어진 금의 부피를 재어줬을 때 뭔가 다른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이 만들어진 왕관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V가 달라진다.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득 채워진 데 담가 놓으면 넘친 물의 양을 갖다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 V가 달라져서 알 수 있어서 유레카하고 나가가지고 했던 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자, 일단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의 부력 유도하기 전에 유체 안에서의 압력을 갖다 한번 해볼게요. Q 지점에 아주 얇은 물체가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아주 얇은 물체가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위에서 누르는 그 압력이 있을 거고 밑에서 올리는 압력이 있겠죠. 힘으로 말하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을 거고 밑에서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개가 뭐 해야지? 같아야지 Q가 요 제자리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단면적이 A라고 하면 위에서 누르는 힘은 여기에서 공기에서 누르는 압력이 있겠죠.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되니까 로 제로 A 플러스 요 안에 가득 찼을 때 부피가 어떻게 돼요? AH에 여기 안에 로 들어갔죠? 유체 들어갔죠? 중력과 속도 로 GH를 하면 여기 위에서 누르는 힘이 되는 거고요. 밑에서 떠받치는 힘은 어떻게 되는 거죠? PA가 됩니다. 그럼 가라앉으려면 같아야 되니까 결국 A가 다 공통이니까 요 Q점에서의 압력 P는 P0 플러스 로 GH라고 유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물에서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유체 안에 직육면체인지 정육면체인지 이렇게 있을 때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평형을 안 이루고 있어야 돼요. 운동의 법칙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좌우에서 작용하는 힘은 같고 위에서 누르는 PA하고 밑에서 떠받치는 P2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자체에서의 중력 mg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만약에 평형이면 위에서 아래로 가려고 하는 힘은 mg. 그 다음에 압력에다 뭘 곱해줘야 돼요? 면적을 곱해주면 힘이 되죠. PA가 P1A가 내려가려는 힘 mg. 위로 올리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아까 로 GH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P2라고 하면 P2A가 돼서 두 개가 같으면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F로다가 그냥 쓰면 F는 내려가려는 힘은 PA 플러스 P1A 플러스 mg. 위로 하는 건 마이너스 P2A가 될 겁니다. 그러면 MA는 mg에 마이너스 P2 빼기 P1의 A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아까 압력이라는 걸 P0 플러스 로 GH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 이 물체의 운동방 정식은 mg에 마이너스 로 G H1, H2 빼기 H1 요거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곱하기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는 유체의 밀도, G는 중력과 속도예요. 여기서 높이의 면적을 곱하면 요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부피죠. 그럼 부피에다가 로를 곱하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mg가 되는 거죠. 요 m이 뭐예요? m이 뭐가 가득 찼을 때 그 질량이 되는 거죠? 유체가 가득 찼을 때 질량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베르누이의 원리,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죠.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베르누이 정리는 그 유체에서의 1에너지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유체에서의 1에너지 법칙입니다. 자, 베르누이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연속방 정식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S1으로 넓고 여기는 S2로 넓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통과되는 거하고 여기서 통과되는 양이 있는데 이 양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 여기서 10만큼 들어오면 10만큼 나가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부피를 보면 S1에 V1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에 부피 변화가 있겠죠? V1이 그 속도 V는 어떻게 되죠? V는 T분의 뭐가 되는 거죠? L이 되는 거죠. 따라서 L은 V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그죠? V 곱하기 T.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는 S1에다가 살짝 올라가면 V1 T가 되면 부피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부피에다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부피에다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뭘 곱해주면? 로를 갖다가 곱해주면 질량이 되는 거겠고. 그러니까는 부피에다 면적 곱하기 VT면 L에다가 로를 갖다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유체입니다. 압축성이 없습니다. 압축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로1과 로2가 같아서 양쪽을 TT 없애주고 로로 없애주면 S1V1은 S2V2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연속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수도가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쪽은 넓고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 있겠죠. 여긴 왜 그러겠어요? 여기는 속도가 작아요. 속도가 작으니까 뭐가 커져야겠어요? 면적이 커져야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 점점점 빨라졌으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적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가늘어지는 게 이게 연속방정식으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는데 P1이라는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유체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P1이라는 압력을 주는데 여기 P2가 이쪽 왼쪽으로 누르고 있었죠?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던 거예요? 같았다가 얘가 밀어버리니까 P1으로 밀어버리니까 얘가 밀려가는 거가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법칙을 이용하냐면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워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 이게 일 에너지 정리죠. 근데 이 워크, 일이 두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누가 한 일과 보존력이 한 일과 비보존력이 한 일이 같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존력이 한 일 더하기 비보존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존력이 한 일은 뭐로다가 바꿀 수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의 변화로다가 할 수 있겠죠. 위치 에너지 변화의 마이너스 값. 무슨 얘기예요?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준 게 위치 에너지의 변화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존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비보존력 이코르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따라서 비보존력이 한 일은 뭐가 돼요? 다시 말하면 비보존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합의 변화량하고 같은 거예요. 비보존력이 한 일이 0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내가 P1으로 밀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은 내 힘은 뭐예요? 비보존력이죠. 내가 P1이라고 힘을 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힘에 대한 것은 비보존력입니다. 자, 근데 얘가 밑에서 Y1에서 Y2로다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변하죠? 어떤 일이 했기 때문에? 보존력이 일을 했기 때문에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데 위로 올라갔으니까 비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준 건 위치 에너지의 변화로다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비보존력 이코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변화 요걸 갖다 쓰면 자 비보존력이 한 일은 제가 P1으로다 이쪽으로 작용했으니까 힘은 P1의 A1이 되겠죠. 면적 A1을 갖다 해서 델타 L1만큼 지나갔다고 하면 P2는 왼쪽으로 작용했었죠. 마이너스 P2A2에 여기 면적이 A2라고 하면 L2만큼 같다라고 하면 요건 바로 누구예요? 압력에서 한 일이죠. 요게 바로 누가 한 일이다? 비보존력이 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보존력이 한 일은 자, 먼저 위치 에너지의 변화. 나중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되죠? 만약에 델타 M이 같다라고 하면 델타 M GY2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는 델타 M GY1 플러스 델타 EK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니까 2분의 1 델타 M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M의 V1의 제곱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유체에서의 일 에너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1, L1으로 다 나눠주면 A1, L1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되는 거죠, 부피가. 어쨌든 그러면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의 제곱 플러스 로 GY1은 P2의 2분의 1 로 V2의 제곱 더하기 로 V 로 GY2로다가 나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P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 더하기 로 GY가 로 GH 높이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가면 어느 위치를 가나 요 값은 일정하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베르누이 정리가 된다. 베르누이 정리 원리가 되는 겁니다. 베르누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행기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공기가 오면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데, 그러면 비행기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출발했던 게 비행기 가면 여기서 도착하는 거랑 어때요? 똑같은,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t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도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갔을 때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더하기 로 GH하고 이 아랫면에서의 P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 더하기 로 GH가 뭐하다? 같다. 근데 비행기 날개가 얇으니까 뭐가 일정하다. 로 GH가 똑같다라고 보면,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위로 간 게 빨라요? 아래로 간 게 빨라요? 위로 간 게 빠르죠? 위로 간 게 빠르. 왜? 이동 경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커요. 그럼 얘는 여기서 작아요.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P는 작아져야 되고 위에서 작용하는 P가 커지니까 어디로다가 힘을 작용해요? 위로다가 작용하죠. 이렇게 비행기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 차이에서 어느 압력이 더 커서 밑에 압력이 더 커서 어디로 가죠?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갖다 뭐라고 한다? 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구공도 이제 그런 변화구인데요. 한번 볼게요. 야구공을 갖다가 이렇게 속도 V로 간다라고 할 때 회전을 준다라고 한번 보세요. 회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야구공이 가지만 뭐가 온다라고 봐도 될까요? 상대적으로 바람이 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바람의 속도가 V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이쪽으로 V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윗면은 지금 내가 손으로 회전을 했으니까 이쪽으로다가 속도가 생겼고 얘는 아래로다가 속도가 생겼죠. 그러니까 밑에 부분은 속도가 뭐하게 돼요? 커지게 되고 여기서는 속도가 반대 방향이니까 작아지게 되겠죠. 속도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속도가 작아지니까 뭐가 커져야 돼? 압력이 커져야 되고 여기서 압력이 뭐예요? 작아져야 돼. 위에는 압력이 커지고 아래는 작용하니까 위로다가 딱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시키면 공이 아래로다 힘을 보니까 앞으로 가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커브공이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라이징 패스트볼이라고 해서 위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야구공이라든지 골프공이라든지 모든 이런 공들의 변화구는 이 베르누이 정리로다가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